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4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복짓기. 새해 주고받은 인사처럼 복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쯤 무슨 효력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 건강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를 많이 하고 들었지만 건강도 별 진전이 없고 오히려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작년만도 못하다는 느낌이다. 당연하지. 청년도 아니고 한 살 더 먹으며 새해를 맞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스개로 해보는 소리지 어디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들었다고 혹 생기듯 툭툭 복덩어리가 붉어져 나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하루하루 변거 없이 목숨 부지하고 밥 3끼 먹고 어울려 즐겁게 살면 복이지. 작년에 났던 크고 작은 사고들을 생각해보자. 뉴스를 바라보자면 정말로 내가 그 불행한 사고에 끼이지 않고 뉴스를 시청하는 입장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말이다. 화가 아니면 복이라는데 실감이 나는 현실이다. 건강만 하여도 그렇다. 청년기를 절정으로 사람의 건강은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이 하얀 곡선을 그리며 퇴보하게 돼 있다. 가끔 나이가 들면서 지병이 없어지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건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병을 얻거나 사고로 몸이 성치 못한 상태만 아니면 건강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을 받으라는 말과 건강하기 바란다는 말이 효험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복. 보이지도 않는 그 복을 빌어 주고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빈다고 오고 바란다고 오가는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불가에서는 복을 짓는다는 표현을 쓴다. 퍽 재미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형상도 없는 복이고 느낌도 없는 복인데 그 복을 짓다니. 결국 복은 그냥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거나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복을 짓는다는 말에 들어있다는 생각이다. 복 짓는 일을 했을 때는 정말로 복도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내게 온다고 생각한다. 믿어지면 한번 해볼 일이다. 지난 연말 내 책상에는 케이크 한 상자가 배달돼 있었다.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던 판에 이렇다 할 힘도 백도 없는 사람 앞에 케이크 상자가 배달되다니. 이상하여 보낸 사람의 명함을 받는데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아보지 않고는 케이크 상자를 풀어볼 수가 없었다. 혹시 폭탄이라도 들었다면? 그럴 일은 안 했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역시 아는 분은 아니었다. 다만 고마운 일이 있어서 보낸 작은 선물이라고만 했다. 더 묻지 않았다. 나도 그냥 고맙다고만 했다. 그러나 전화를 끝내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무엇일까? 복을 지은 일이 있었을까?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던 일? 고향 가는 기차에서 함께 나누어 먹은 드링크 한 병? 반갑다고 손을 내민 남모르는 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악수? 아니면 엄마 등에 업힌 아기가 예뻐서 어루만져 주었던 일? 혼잡한 거리에서 차를 몰고 갈 때 내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웃으며 양보했던 몇 번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비친 그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했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도 아니면 내 졸전을 읽은 그 많은 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먹읍시다. 사무실 식구들과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나운서들은 원래 식욕이 좋다. 나는 특별히 복을 바라며 복받을 일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집에 난초나 화초 등의 화분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일이 너무 분주하여 자칫 죄 없는 화초나 나무를 죽일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이나 들에 자라는 나무와 풀꽃들, 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너무너무나 좋아하지만 화분에 꼼짝도 못하게 심어놓고 게으름 때문에 말려 죽이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그것들도 생명체인데. 사무실에 있는 축화 화분들이 가끔 말라 죽어 끌려나가는 것을 보는데 죄를 짓는 것 같다. 더우니 덥다고 하나, 추우니 춥다고 하나, 목마르니 목마르다고 하나. 순전히 사람 손에 달려있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한답시고 아파트에서 뛰어나와 인도를 뛰다가 나는 우연히 나일론 줄이 늘어진 은행나무를 보았다. 줄을 따라 쳐다보니 오래전에 플래카드를 뗐다 끊긴 줄 같았다. 2월쯤 지났는지 나일론 줄은 은행나무 살가죽을 파고 박힌 채 늘어져 있었다. 그 줄을 묶어둔 사람은 지금쯤 국회의원이 됐을지도 모르지. 이른 아침이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여 2길쯤까지 타고 올라가 쏙쏙 살속을 파고든 나일론 끈을 모두 풀어버렸다. 내 목을 조르던 끈을 풀어낸 듯 개운했다. 나무에서 내려와 내 꼴을 보니 완전히 깜장 쥐었다. 운동이고 뭐고 아파트로 되돌아와서 아내에게 한마디 들었지만 사정을 듣고 난 아내도 헉 좋아했다. 나는 그날 유치하게도 꼭 복받을 일을 한 것 같아서 싱글벙글거렸다. 생각에 꼭 그 나무가 자라서 내게 무슨 복을 줄 것 같고 은행나무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서 아무개 잘 봐주자고 결의되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을 베고 꺾고 못살게 굴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은행나무의 고통 하나 풀어줬다고 복받기를 기대하다니 우습다. 그러나 한 가지만 위안으로 삼자. 생명체에 대한 사랑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내 앞에 태어난 내 생명체를 사랑하면서 그와 똑같은 생명체를 사랑하지 않음은 큰 모순이다. 먹고 쓰며 사는 것이 생명체에 대한 죄업이지만 필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면 복을 짓듯 생명체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안을 해본다. 은행나무에 박힌 나일론 줄을 풀어준 후 나는 아직 아무런 병고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복받고 살고 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